아니, 마리노 부품 대금 왜 못 주시겠다는 겁니까? 여기 거래 명세표에 있는 너트, 나사 맥박스 그건 부품의 수준이 없더만. 딱 보이 부품 단가도 뻥튀기 했고. 뻥튀기라니요? 부품 납품할 때 그쪽 조팀장한테 다 이야기했고 확인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부품 대금 주세요. 조 팀장, 마리노 출항하기 전에 수리를 한번 싸게 할 것 같은데. 네, 선박 회사에 의뢰를 할까요? 이병철 사장한테 연락하고 조 팀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감독 좀 하세요.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 세세한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엔진이랑 기관부에 부식된 부품들이 많네요. 싹 갈아야 될 거 같네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손 좀 봐야겠습니다. 수리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한 2주 정도 걸리겠네요. 그리고 선박 부품은 저희가 오래 거래온 곳이 있는데, 마침 여기 오시네. 여기는 선박 부품업체 오민국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리노 수리하면서 필요한 모든 부품은 여기서 봐드리고요. 선박 수리에 필요한 부품은 저희 업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바닥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고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대표님. 마리노 수리는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선박에 필요한 부품은 이 사장이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에서 하겠답니다. 네, 중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부품 여기 있고. 그래. 예, 이 사장님, 주문한 부품 준비 다 됐고 오늘 납품 가겠습니다. 볼트랑 낫도. 그러고 나사 넉넉하게 좀 준비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부품을 납품하면서 로이어 선박 측 조진욱 팀장에게 부품 납품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인수증에 사인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사장 수리도 끝났고 이거는 부품 거래 명세표입니다. 네, 2천만 원. 알겠습니다. 저희 사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대금 바로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품 대금을 금방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아니, 마리노 부품 대금 2천만 원 왜 못 주시겠다는 겁니까? 여기 거래 명세표에 있는 너트, 나사 맥박스 그건 부품의 수준이 없더만. 그거는 볼트, 나사 이런 거는 가격대가 낮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리하기 전에는 얼마나 쓸 줄 모르고 수리 끝나고 난 뒤에 청구하는 게 이 바닥에 관행인 거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수리 끝나고 거래 명세표에 납품한 대로 거짓없이 적었습니다. 수리한 이사장한테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둘이 짰을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예전에 거래했던 곳은 단가가 이리 비싸지 않았는데 딱 보이 부품 단가도 뻥튀기 했고. 뻥튀기라니요? 부품 납품할 때 그쪽 조팀장한테 다 이야기했고 확인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부품 대금 주세요. 네, 선박 수리 부품 대금을 두고 지금 부품 공급업자와 선박 소유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선박 부품을 무리 없이 공급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니까 오민국 사장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사건입니다. 자,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선박회사 대표 박대상 씨는 마린호가 고장이 나자 선박 수리업자인 이병철 씨에게 수리를 맡기면서 부하 직원인 조진욱 팀장에게 현장의 모든 사항을 감독하라고 지시하는데요. 오민국 씨는 수리업자 이병철 씨의 소개로 수리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오민국 씨는 부품을 납품하면서
조진욱 팀장에게 부품 납품에 대한 확인을 받고 부품 인수증의 사인도 받았습니다. 오민국 씨는 고가의 부품에 대해서는 가격과 수량에 대해 말했지만 가격이 낮은 소모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격과 수량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수리업자 이병철 씨가 선박의 수리를 끝내고 오민국 씨는 조진욱 팀장에게 거래 명세표를 작성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거래 명세표를 본 박대상 씨는 부품이 수리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단가도 부풀려졌다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민국 씨는 부품을 납품을 했고요. 그 부품으로 지금 이병철 씨가 선박 수리를 모두 끝낸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선박 회사가 부품 대금을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희준 변호사님, 오민국 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오민국 씨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민국 씨는 선박의 소유자인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공급한 부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자, 지금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선박 소유 회사 대표가 부품 인수증에 적힌 거랑 거래 명세서에 적힌 거랑 이게 금액이나 내용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부품 금액의 차이가 좀 컸습니까? 네, 부품 인수증은 수리 당시 필요에 따라 납품한 부품을 기재하는 것이고 일일이 부품 가격을 쓰기에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부품 가격을 쓰지 않기도 해서요. 나중에 부품 가격이 쓰여진 거래 명세표를 받고는 금액이 차이 난다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사실 선박 수리 부품 가격은 업계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서 부품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부품 인수증에 부품 가격이 쓰여진 경우에는 거래 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소송을 지금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민국 씨가 로이어 선박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오민국 씨는 고가의 부품과 수량에 대해서는 선박 소유회사 직원인 조진욱 팀장에게 말을 했고요. 조진욱 팀장은 대표에게 고가의 부품과 수량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오민국 씨가 공급한 부품과 수량에 대해 수리업자 이병철 씨가 해당 부품들이 전부 수리에 사용됐다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오민국 씨는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오민국 씨는 일단 고가의 부품 외에 볼트나 나사 같은 부품은 단가와 수량을 얘기하지 않았고 인수증에 단가와 수량을 지금 기재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해당 부품들은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사례에서 실제로 선박 소유 회사의 대표가 그런 점들을 문제로 제기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 가서도 몇백 원, 몇천 원짜리도 전부 가격을 확인하고 네. 다른 제품들과 비교한 이후에 사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램수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거든요. 요즘 네. 그람당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대부분 그러실 텐데요. 선박 수리에 소용되는 부품도 같아서 부품의 단가와 품질을 비교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수리는 선박에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부품이 필요하고요. 선박 소유자가 일일이 부품의 종류와 가격,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는 없는데요. 네. 선박 수리가 장기화될수록 선박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부품 단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오민국 씨와 같은 부품 공급업자가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오민국 씨는 선박 소유 회사 측에 고가의 부품과 수량을 고지하고 납품한 이상 법원은 오민국 씨의 청구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 그래도 이게 오민국 씨가 처음부터 거래 명세서 이전에 부품 인수증 거기에 가격과 조금 자세한 사항을 기록했다면 이런 사건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 사례와 같은 거래 형태가 사실 실제 선박 수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래 형태인데요. 선박 운행이 급하니까 우선 선박 수리업자가 먼저 선박을 수리하고 나중에 수리비와 부품비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분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쟁되는 금액이 소액이어서 실제 소송까지 오는 경우보다는 당사자들이 서로 절충해서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돈을 받아야 생활이 되는 영세한 수리업자와 부품업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는 선박 수리에 사용한 부품 대금인데, 자, 보통은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물품 공급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발주서를 먼저 넣고 물품 공급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면 이 사건과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요. 선박 수리업계의 관행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발주서를 발급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물품을 자체 제작해서 납부할 때 대금을 안 줘서도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물품을 납품할 때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기재된 인수증을 만들어서 담당자의 사인이나 회사의 도장을 받아서 물품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놓아야 하고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회사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미리 해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급받는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물품 대금 지급에 연대 보증을 서게 하면 회사와 별도로 회사의 대표자의 개인 재산에서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연대 보증.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소송 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요즘은 소장을 만들어서 해당 소장을 내용 증명에 첨부해서 보내서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이 사건은 오민국 씨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승소한다고 해도 만약 선박 소유 회사에 돈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민국 씨가 선박을 소유한 주식회사에 부품 대금을 청구해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판결 원리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박 소유 회사 대표인 박대상 씨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도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대상 씨의 개인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와 자연인인 박대상 씨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계약이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박대상 씨가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면 나중에 박대상 씨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만약대로 소송을 이제 승소로 결론이 났다면 중요한 게 그래도 선박 소유 회사가 재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박대상 씨 그 사장에게도 연대 보증을 걸지 않았어요. 예. 정말 최악의 조건인데 이럴 경우는 오민국 씨는 어디서 돈을 받죠? 네, 이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모든 원고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승소를 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 놓아야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짜리로 연장할 수 있고요. 오. 매번 10년이 될 때마다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문을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돈을 벌거나 상속을 받는 등으로 언제 돈이 생길지 모르는데 판결문을 받아놓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돈이 생겼을 때 대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판결문은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받아도 나중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물품을 받았으면 그 값을 좀 제대로 치러야 할 텐데. 그렇죠. 물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많잖아요. 물품을 공급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의할 점 알려주시죠. 네, 물품을 공급하고 돈을 받는 것은 상행위인데요. 그래서 통상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의 시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하지만 물품 대금 채권은 민법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에 3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없어지니까요. 시효기간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3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오민국 씨를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 완벽한 거래란 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품 인수증에 부품 단가와 수량을 기재하셔서 담당 직원에게 서명 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